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이병준입니다.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배우자를 특별한 기계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첨부하면 그렇게 싹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아마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씁쓸한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만 된다면요 정말 좋을 겁니다. 어릴 때 저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꽤 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생각했던 결혼과 실제는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 힘겨웠고요. 당황과 황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결혼 생활은 주범이 아내였습니다.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그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상담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그렇게 아내만 지적하고 혼내고 불만만 표시하고 아마 그랬을 텐데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식이 사람 잡을 뻔했죠. 결혼 5년 차 때였습니다. 너무 그때 힘들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한 번은 작정하고 2시간 넘게 워드 작업을 해서 아내에게 수리 요청서를 드밀었습니다. 아래 한글 워드로 A4지 넉 장이었는데요. 말이 좋아 넉 장이었지 글자 포인트가 10이었고 자간을 마이너스 12로 했었고 행 간격이 보통 160인데 이걸 100으로 잡았고 게다가 2단 짝이었기 때문에 이걸 나열을 하면 그냥 만들면 거의 1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이었습니다. 그것도 10개의 주제를 항으로 만들고 그리고 세부 지침을 목으로 만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나열을 했었죠. 자, 그 내용의 큰 주제, 항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목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뺐고요. 항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10계명의 각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혹 이거 듣다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매뉴얼에 세뇌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내밀었던 수리 의뢰 내역 10가지였습니다. 첫째, 남편보다 일찍 일어날 것. 둘째, 예쁘고 고운 목소리를 낼 것. 세 번째, 살림을 규모 있게 할 것. 네 번째, 아프지 않도록 운동하고 자기 관리할 것. 다섯 번째, 시댁에 갈 때는 인상을 펴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갈 것. 여섯 번째,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말 것. 일곱 번째,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것. 여덟 번째, 싸우더라도 제발 말 좀 할 것. 아홉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고상한 품위를 지킬 것. 열 번째, 남편의 취미에 동참할 것. 이게 큰 항이었고요. 아주 세세한 지침들은 목으로 만들어서 거의 A4지 넉 장에 담아서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의뢰서를 받아든 아내는 한참이나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더니 곧 거실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세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꼬박 하루를 그렇게 우는데요. 자, 여자가 무섭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이들 달래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작업 그대로 하고 있고요. 화장실 다녀온 몇 번을 빼놓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내 웅크리고 아마 밤새도록 그렇게 울면서 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가 그 눈물이 참회의 눈물인 줄 알고 또 개선의 의지를 불태우는 눈물인 줄 알았지요.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 퇴근을 했더니 아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꼬박 24시간 이상을 그러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올라와야 될 텐데 한창 힘드니까 그때는 그 마음보다 화딱지가 올라와서 그 아내에게 그냥 한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냐?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기에 대꾸도 안 하냐? 자, 이렇게 말을 쏘아 붙였더니 아내는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면서 그냥 꺽꺽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울음소리가 정말 짐승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을, 사람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슬픔의 크기가 너무 크면 그냥 흑흑 우는 소리도 아니라 꺽꺽 소리를 내면서 운다는 것도 그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울면서 나 이대로 죽고 싶어 그러면서 계속 오열을 합니다. 내 아내가 그때 나 이대로 죽고 싶어 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머리를 때리는 말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 제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합니다. 자, 당신이 나한테 준 내용을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당신의 아내 되기에는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네요. 당신은 어딜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존재인데 나만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틀림없이 문제라는 뜻이죠. 미안하네요. 좋은 여자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이나 당신 직업상 별거나 이혼은 못하겠고 아이가 둘이나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죽는 게 최상이 낫겠다 해서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달라고 기도했네요. 자, 그런 말을 하면서 또 꺼이꺼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아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2층 단독주택 슬라브 집에 살 때였는데요. 거기 옥상에 난간에 앉아서 온갖 생각 속에 빠져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일단 내일 사직서부터 내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나랑 살고 있는 아내가 죽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나는 자격 미달이다. 어쩌면 차라리 신학대학원 공부할 시간에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 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걸. 그래서 생활이 훨씬 지금보다 나았을 걸. 자, 지난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또 사직서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서 먹고 살까? 앞으로 또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 그런저런 온갖 생각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 3시간쯤 지나니까 뭔가 생각 중에 하나가 정리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A4지 넉 장을 들이밀긴 했지만 그 이면의 의도를 들여다보면 지금 부부 관계가 너무 힘드니 어쨌든 뭔가 좀 잘해보자는 의미였지,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 죽어주면 나는 새 장가 갈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었죠. 또 의도 자체는 괜찮은데 아내가 죽고 싶다는 표현으로 나온다면 내가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신학은 공부를 했지만 사람에 대한 공부를 안 했으니 그러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었을 때 옥상에서 내려와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내는 그때도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죠. 솔직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화딱지가 더 많이 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당신이란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나는 신학만 공부했지 사람에 대한 공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신학 3년을 공부했다면 최소 앞으로 3년을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당신이 나를 보고 당신은 목회자의 길을 포기해라 그러면 두말 없이 포기할 거고, 그냥 생계는 라면 장사를 해서라도 먹고 살자 그러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 결정권을 당신에게 줄게.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아내를 일으켰죠. 자, 아내가 얼마나 몸이 굳었던지 한참이나 주무르고 마사지를 해줘야 됐었습니다. 지금 결혼 25년 차가 지났는데요. 그때 내밀었던 그 수리 내역서의 원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원본을 잘 보관해 두었어야 되는데 아내가 가끔 되뇌는 말이긴 한데요. 그 수리 내역서의 내용대로 아내가 변화되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는 있다는 것이 차이가 되겠죠. 또한 제가 그렇게 요구했던 많은 그 이면 속에는 제가 가진 욕심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수리 의뢰서에 관한 내용들로 계속 연결하겠습니다.